전반적으로 중요한, 전반적으로. 그러면. 자, 이제는, 여기.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입니다, 처분.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요게, 일단 여기 너무 중요해, 별표에 별표. 페이지는 없어요. 그냥 회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일단 얘는 이미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 있죠? 맞죠? 방금 했던 게 얘예요. 방금 했던 게. 이걸 알아야 방금 제가 앞에 한 걸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 부수적으로 쓴 거 있잖아요. 아까 이미 했지만 원칙은 해당 자산에 얹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방금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취득만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단순 암기고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보세요. 뭐냐면 내가 자산을 팔았어요. 그럼 자산을 팔 때에도 쓰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중고나라에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아요. 파는데 상대방이 좀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운송비 드리겠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을 처분했을 때 여기서 상거래다라는 건 굳이 표현하자면 재고자산 얘기예요, 재고자산. 판매 목적이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그렇죠?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 아이고 이거 색깔 좀 구분할게요. 그리고 상거래 아닌 건 재고자산 이외라는 뜻이 재고자산 이외. 이외의 처분. 재고자산 처분. 재고자산 이외의 처분. 이게 좀 달라요.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말이 있었죠. 회계 전반을 걸쳐서 되게 중요한 문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그래서 그때 우리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냐, 어음받고 팔았냐, 계정법이 달랐었잖아요. 맞죠? 근데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건, 어음받고 팔건 다 미수금 적었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하여 표시한다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통용이 돼요. 뭐냐면, 자, 우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누구 입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구 입장? 내 입장, 주주 입장. 그죠, 주주 입장. 그럼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주가. 그럼 주가 영향을 주는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인 거예요. 맞죠? 그것 아니면 안 중요해요. 주가 영향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을 팔면서 쓴 거예요. 뭔가 비용, 운반비나 아니면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럼 이건 주주 입장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별도로 비용 다 처리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 별도의 비용을 다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한보 민국이 뭐야? 이게. 자, 보세요. 뭐냐면 이거야. 어디가?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랬죠.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쓴 거다라고 했죠. 보시면 계정과 더럽게 많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좀 줄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워낙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팔면서 쓴 거는 꽤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다 써요. 진짜 다 써,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보시면 막 20 몇 번까지 써. 왜? 이걸 다 써요. 중요하니까. 주가 영향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내가 재고자산을 팔거나 관리하면 쓴 거 다 적어, 여기다가.
아셨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영업 외수익 있죠? 여기에 주된 영업 활동 아닌 수익이잖아요. 응? 영업외 수익 또는 여기 영업외 비용 있죠? 보시면 이거 뭐 계정 과목은 어렵지 않을 건데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 있죠? 뭐 토지, 건물, 뭐 차량, 비품 같은 거 있잖아요. 팔았을 때 얼마에 손실 봤다 이렇게 딸랑 알려줘요. 보시면 그냥 얼마 썼다 이게 몇 개 없잖아요. 지금 영업의 비용이. 맞죠? 왜냐면 안 중요해서 그래요. 안 중요하니까 핵심은 요거다. 그래서 여기요. 재고자산 아닌 걸 판 거예요. 뭐 중요, 안 중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쓴 걸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처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받은 것을 까버려 그냥. 여기. 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지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스마트폰 팔면서 운반비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운반비라고 잡아요, 별도로.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회사의 주된 수출하는 회사면 운반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근데 삼성전자가요, 만약에 기계를 팔았대요. 기계 팔면서도 운반비 나갈 수 있겠죠, 외국에 팔면. 그건 운반비라고 적지도 않아요. 그냥 기계 장치 판금에서 까버려요, 그냥. 맞죠?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어차피 주주들한테 기계 장치 팔면서 운반비 얼마 썼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처분금에서 까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주 입장 때문에 그래요. 주가에 영향 주는 거. 아셨죠? 오케이? 예. 요것 때문에 나온 게 얘예요. 여기. 앞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여기 보이시죠?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그러면 우리 회사는 홈플러스 이마트잖아요. 상기업, 상품 사고 파는 기업. 그러면 상품 사고 파는 기업은 주식 파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우리 말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주식을 파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안 중요해, 안 중요. 맞죠? 주주들은 주식 사고 파는 걸 안 중요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처분 아니면 안 중요한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단기 매매 증권뿐만 아니라 재고 자산이 아닌 건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에 제가 밑줄 친 건 재고 자산 이외의 처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물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항상. 그렇죠? 처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처분 금액에서 처분 수수료 그냥 까버려요. 그렇죠? 까버려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안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수료 비용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수수료 얼마 냈다 이렇게 보이고 눈에 보여요. 그럼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알죠? 그거는 우리가 회계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 외워서 그래. 알죠? 아셨죠? 그래서 꼭 회계하실 때는 회계의 마인드로 꼭 접근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는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처분한 금액을 하지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재고 자산이면 별도 비용 처리합니다. 받은 금액에서 안 까버려요. 까면 큰일 나, 그거. 아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계정 과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해볼게요. 계정 과목 쉬워요. 그냥 미줄만 치겠습니다. 자, 여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제목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뭐예요?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여기요. 여기. 처분가액이 처분 전 장부 금액보다 크대요. 이거 비싸게 판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요. 맞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비싸게 팔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안 어렵죠? 처분 이익이가 당연히 수익이고요. 거꾸로 처분가액이 처분 전 장부가액보다 작대요.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고 비용인가라는 거 개정 과목은 어렵지도 않아요, 진짜로. 맞죠? 이게 개정 과목 어려우시면 큰일 나. 10글자긴 하지만 개정 과목은 그냥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사례 보세요, 사례. 여기 보지 마시고. 사례. 사례요. 자, 보시면, 여기 화면. 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민국주식. 보시자마자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뜻, 제가 방금 밑줄 친 것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뜻이죠.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니까. 맞죠? 자, 백주고요. 자, 장부 금액은 180만 원. 즉 장부상에 요 백주가 180만 원으로 기록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를요. 주당 16,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 처분까지만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 손실이에요? 지금 180만 원짜리를 백주에다가 한 주당 16,000원에 팔면 160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딱 봐도 여기까지 2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되시죠? 처분 손실. 그죠? 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증가할 거고요. 그죠? 이게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단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보시자마자요, 재고자산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비용 아니에요. 그 비용 차면 큰일 나요. 수수료 비용 진짜 많이 적으시거든, 이거. 그렇죠? 수수료 비용 언제 적는 거냐면 상품 팔았을 때 적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비용 처리하지 않고 처분 금액에서 까요. 그렇죠? 처분 금액에서 하감 하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처분 금액이 160만 원이었잖아요. 160만 원에서 이 5만 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감. 됐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원래는 이 수수료 내기 전까지는 20만 원 처분 손실이었잖아요. 근데 수수료 5만 원까지 나가면 눈물이 더 앞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사례에서는 처분 손실이 25만 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5만 원만큼 수수료 더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럼 처분 손실은 25만 원이 되는 게 결론이에요. 이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세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팔았죠?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 감소. 팔았으니까. 감소해야죠, 감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이죠. 얼마로 없애요, 감소? 요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로 감소? 맞아. 180이에요. 제가 그랬죠. 어디에서 없애요? 단기 매매 증권 팔았으니까 없애잖아요. 어디에서 없애요? 장부에서 없애요. 그럼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없애야 돼요.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여쭤본 이유는 회계 처음 접하시면 얼마 까야 돼? 160만 원 많이 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없앨 때는 장부에서 없앤다라는 문구를 제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장부에서 없앤다. 됐죠? 그럼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 금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80만 원. 아셨죠? 이렇게 붕괴. 예.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붕괴 끊을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실 때. 저도 처음에 이렇게 헷갈렸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건 160만 원 들어왔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16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5만 원 나갔잖아요. 현금 5만 원. 이렇게. 그럼 여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25만 원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아까 어디 갔어?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25만 원.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수수료 비용 어디 갔어요? 안 적나니까요?
안 적어요. 수수료 비용 좀 큰일 나? 여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니가요는 저예요. 선생님, 니가요. 처분 금액에서 깐다면서요. 어? 깐다면서. 그럼 어디다 까야 돼? 160만 원에서 까는 거죠, 분명히. 그쵸? 근데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여기 화면. 얘 때문에 그래요. 주황색으로 할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을 지급했대.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도 보통예금이죠. 처분가액이. 나간 것도 보통예금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예금 155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현금이랑 안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처분 금액에서 깐다라는 건 당연히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같을 때 하는 거예요. 같을 때. 들어온 것도 보통예금이고 나간 것도 보통예금이 155만 원이지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온 건 뭐예요? 들어온 건 보통예금이고 지금 나간 건 현금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직접 차감하는 건 계정 과목이 같아야 돼요. 지금은 들어온 건 보통, 나간 건 현금이니까 계정 과목은 달리 쓰는 거예요. 뭐야?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제가 밑줄 칠게요. 뭐냐면, 그래도 결론적으로 제가 밑줄 치면, 결론적으로 155만 원 들어온 건 똑같아요. 차변하고 대변을 여러분 합쳐버리면. 이렇게 155만 원 들어온 효과잖아요. 단지 보통 예금하고 현금 다른 계정 과목 들어오고 나갔으니 달리 쓰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왜냐면 제일 더러운 문제가 얘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더러운 문제만 대비하면 우리가 초급, 중급, 상급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쉬운 것만 하면 위에 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써야 돼요. 수수료비 5만 원 진짜 많이 적어요. 안 적는 거 수수료 비용? 조금 난리나? 진짜? 재고자산 안 팔아서 그래요? 재고자산 팔면 여기에 재고자산 수수료 비용 적습니다. 실제로. 안 적어요. 주식 팔았으니까 지금. 계세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기출문제가 없어요. 없고. 아이, 참, 옛날에 기출문제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들 숙제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숙제 유인물. 거기에 있나? 그 유인물 몇 페이지냐면은 아마 기출문제니까 있을 거예요. 있길 바라야 되겠다. 아, 여기 있네. 7페이지.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자, 7페이지에 10번. 7페이지에 10번. 숙제 내드리는 유인물. 7페이지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쉬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요? 요거. 10번. 10번이에요, 10번. 자, 쉬운 거부터 먼저 해봐, 쉬운 거부터. 여기, 100주 곱하기 만 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 만 원 뺀 금액, 금액은 얼마 들어온 거예요, 보통? 100주 곱하기 만 원에 처분해,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 만 원 뺀 금액이 보통의 금액. 그럼 100만 원에 팔았는데, 만원 뺀 금액이 들어 190만 원 들어, 아니, 99만 원 들어. 음, 내가 100주를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져야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 한 주당 5천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100주 곱하기 5천 원으로 장부상해져.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요? 어? 그러니까 순서는 제가 문제가 순서가 취득이 먼저고 처분이 나중이죠. 그치? 그러면 지금은 처분하는 분계를 끊는 거지만 취득을 했었을 때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100주를 팔았으면 단기 매매 증권 100주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장부에서 없애죠. 근데 이거는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처분한 금액이잖아.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내가 취득할 때 100주를 한 주당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럼 한 주당 5천 원, 100주 곱하기 5천 원 주고 샀으면 50만 원 주고 산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팔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음, 음, 음. 아까 그 문제라 보시면 돼요. 아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할 때도 3개월 전에 취득한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이 두 개 같이 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기말에는 평가하는 분계하듯이 얘도 처분하는 분계만 하는 건데 과거에 취득했던 단기 매매 증권 있잖아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처분하는 분계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꽤 잘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짜리 매매 증권을 99만 원에 판 거죠. 그럼 처분 이익이 얼마? 돼요? 자, 볼게요. 응? 49만 원. 자,
보실게요. 여기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 여기 적어놨어. 뭐냐면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일단 여기는 지금 처분이지만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취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주당 5천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장부상에 한 주당 단기 매매 증권은 5천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12월 4일 날 팔았어요. 여러분 팔았으면 판 붕괴만 있어요? 아니 없애는 붕괴도 있어요. 없애는 붕괴 있잖아. 없애는 거.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야 되죠. 팔았으니까 없애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없앨 때 장부에서 항상 없앤다라고 했죠. 장부에서. 그럼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 한 주당 5천 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과를 100개 가지고 있었어. 사과를 200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사과를 200개 가지고 있었으면 100개 팔았대, 그 중에서. 그럼 100개를 팔았으면 당연히 들어온 금액도 100개, 나간 것도 100개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0개를 팔았는데 없어지는 거 200개가 없어지면 말이 안 되지. 맞죠? 그럼 100개를 지금 100주, 내가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100주를 팔았어요. 팔았으면 날라가는 주식도 100주가 날라가야지. 그죠? 그럼 날라가야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날라가는 거죠. 날라가니까 100주 팔았으면 날라가는 주식도 100주가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주당 얼마 주고 산 주식이 날라가는 거예요? 한 주당 5,000원 주고 산 주식이 날라가는 거예요, 장부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5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이렇게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장부,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팔았기 때문에 얘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돼요. 장부에서 제거할 때는 장부에 취득 원가 내가 매입한 금액은 5천 원짜리잖아요. 그럼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 날려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보통 예금 보통이나 좀 할게요. 그럼 보통 예금에는 100주 한 주당 10,000원. 맞죠? 근데 수수료 여기 있잖아요.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했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고자산 처분하는 게 아니면 그냥 받은 것을 까버린다고요. 그렇죠? 까요. 여기서 10,000원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99만 원 될 거예요. 이미 수수료는 여기에서 받은 것을 까버렸으니까 수수료 또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건 재고자산 팔았을 때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미 수수료는 받은 것을 까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한 주당 5천 원 주고 샀는데 한 주당 10,000원에 팔았어. 일단 수수료 무시하고. 그럼 내가 한 주당 5천 원 주고 샀는데 한 주당 10,000원에 팔면 한 주당 얼마 이득 본 거예요? 5천 원 이득 봤죠. 5천 원. 5천 원 주고 산 걸 10,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한 주당 5천 원 이득 봤는데 100주 팔았으니까 50만 원 일단 이득 봤잖아요. 그렇죠? 50만 원 이득 봤는데 수수료 10,000원 나갔으니까 49만 원 이득 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소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수수료를 고려했단 말이에요. 맞죠? 수수료를 고려했는 또 수수료 비용 적으면 이중으로 적는 거, 이중으로. 차감도 했고 별도 또 적으면 2번 적는 거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50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49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게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단기 매매 중 내가 주식을 100주를 팔았어요. 그럼 당초에 100주가 없어져야지. 없어지는 건 내가 샀던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상품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품.
내가 물건을 100개 샀어. 한 개당 5,000원에. 그럼 장부상에는 한 개당 5,0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잖아요. 없을 때도 한 개당 5,000원 없애야지. 100주 팔았으니까 100주 곱하기 장부에 기록돼 있는 한 개당 5,000원으로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입장이 돼서 생각하면 좀 느낌이 와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10